안녕하십니까, 파이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당차 승리 검증 두 번째 시간. 예, 지난번 이제 배당차 승리 검증 이제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각도로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리얼 배당, 그러니까 실제 배당과 비교를 했는데, 실제 배당은 어떤 핸디캡이 있냐면 현장에 가서 그 배당판을 전부 읽어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런 거 같은 경우 단승식 정도는 쉽게 읽어올 수 있지만은 복승식은 12마리만 해도 66개 배당을 적어야 되는데 그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걸 사진을 촬영을 해서 인공지능 기법으로 그거를 사진을 글자로 문자로 인식시키는 기술이 인공지능 기술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렇게 전환을 시켜, 또 전환을 시켜도 그것은 이제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내부에서 그 마서의 배당을 받아와야 되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옛날에 외국인 도박단이 워크힐 거기 시스템에서 그렇게 이 자료를 전송을 받아서 베팅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중지됐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런 어려운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뭐 그 읽어오지 않고 예측을 해서 실제 배당을 예측을 해서 어떤 다른 방법이 없을까? 사전에 알 수 있는. 그럼 지금 이 파이팅이 만든 이거 확률 시뮬레이터 여기에서는 뭐가 있냐면 가상인기가 있어요. 가상인기. 가상인기 배당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뭘 말씀드렸냐면은 이런 식으로 인기도 착순이 RK 랭킹이거든요. 예. OF가 이제 인기도예요. 착순, 인기도, 그 다음에 요게 가상 인기도고요. 요게 이제 그 시스템 배당이고요. 예. 지금 그 제가 개발한 그 내용의 그 핵심이 예상이 이 순위로 해서 이 시스템 예상 순위로 해서 이제 예상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그거 전에 가상 인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종합지 예상이고요. 그걸 비교를 한 거예요. 착순하고 인기도하고 해서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착순에서는 상당히 우수하잖아요. 요것은 시스템 예상이 당연히 우수하니까 이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MP 요거는 뭐냐면 요거를 가상인기도로 미리 예측을 해서 요놈하고 요놈하고의 차이를 계산해 보자. 원래 요놈하고 요놈의 차이인데 그 비슷하잖아요, 상관계수가. 예. 그래서 이제 착순하고의 상관계수를 볼 때 이것을 채택을 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제가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 예. 자,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시켰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이거 아닙니까? 요게 NF가 요거고요. 지금 현재 요걸로 다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요거는 NP입니다. 가상인기도. 그러면 리얼타임 이 배당이 실제로는 아니니까 여기다가 입력을 시켜서 이거 배당을 이거 하는데 아주 좀 번거로워요. 그리고 이걸 다 입력을 시킬 수 없어서 이 놈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하게 되면은 또 여기에 이제 그 뭐냐면 이 열화된 그러니까 그 오차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 배당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어렵고, 그러니까 요것을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가상인기도와의 차이. 이걸 실제 배당판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한번 그 차이로다가 베팅을 해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 이번에 진단한 사례입니다. 예. 자, 이거 지금 상당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된다면은 이 그러니까 배당판 없이도 백역마를 이길 수 있는 그 기틀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가 배당판에 매여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 한국의 기술이 인공지능 기술이 그거를 능가하는 그런 부분이 여기 단초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단초가 돼서 앞으로 이것을 더욱 개발시키면은 그 후진들이 이것을 더욱 개발시켜서 훌륭한 그 결과를 뽑아낼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이건 잠시 밀어두고요. 자,
배당 검증. 지난번 배당 검증에서는요. 지난번 배당 검증을 볼까요? 조금 이제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예,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거는 이제 배팅 수를 상당히 많이 제한을 했는데, 예, 배당 검증 여기 있죠? 예, 요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조건을 이렇게 걸어서 했는데, 요 조건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카운트가 안 되는 부분,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근본적으로 100배 이상이 되면은 배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팅 구멍 수가 이렇게 적은 겁니다. 배팅 구멍 수가 이렇게 적어서 어떻게 됐냐면은 배팅 구멍 수가 69, 79 뭐 이런 식으로 80 정도밖에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평균 7구멍, 7구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면은 여기 100배 이상 나온 것들을 없애버리고 하자. 예. 그러면은 이제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맞는다고 한다면 이거를 빼면은 이렇게 돼요. 예. 획득 배당이 1061에서 775로 줄고, 예. 그 다음에 이 배팅 금액은 이제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이 172.7%로 한 수리 좀 떨어지지만 여전히 우수하고 많이 이긴 거죠. 이게 이제 3주간 했던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236.4%는 요 100배를 넘어가는 경우에 해당해서 양쪽 중에 하나만 넘어가면 된다 그랬는데, 그 경우에 이 배팅 수가 달라져요. 이 배팅 수가 체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럼 아예 빼버리자. 이거 뭐 안 맞은 걸로 하자. 안 맞은 걸로. 예, 이거 안 맞는 걸로 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예, 31.6이에요. 그래서 31.6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31.6. 31.6으로 계산한 거예요. 지난번하고 좀 달라졌죠? 그래서 이제 176.6배당을 빼버리면은 이렇게 돼요. 이런 결과를 해도 172.7%로 이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제 체크를 했어요. 전부 다 체크를 해서 배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하면은 뭐 9개까지 배팅이 되고, 이제 적게 하면 3개, 4개도 있어요. 여기 보면 9개도 배팅을 하고요. 이 배팅 수를 전부 다 체크한 것을 세면 그래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걸 하지 말고 넉넉하게 100배가 넘어도 되고, 그걸 조건식으로다가 알고리즘을 아예 그 프로그램 내부에 이제 코딩을 정확하게 했어요. 그래서 코딩을 해서 불러오는 그 뜨는 배당들만 하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개수가 배팅 개수가 엄청 늘어났어요. 보면 12, 20개 넘는 것도 좀 있고요. 12, 보통 16, 17개인데, 여기 보면은 총 배팅 획수가, 배팅이 총 1191개가 나와요. 그러면 84개에서 84경주에서 1191, 한 경주에 얼마입니까? 이거 계산해 보면은 1191을 나누기 84로 하게 되면 14구멍이 평균이에요. 14구멍. 평균 14구멍씩 배팅을 했다는 거예요. 예, 많이 늘어졌죠? 늘어났죠? 왜냐하면 100배 이상도 고려를 하고 하자.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됐어요. 근데 100배 이상 무조건 다 고려를 하는 게 아니에요. 0.1 이상, 뭐 500배에서 600배 차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다 넘어가면 제외합니다. 양쪽으로 다 넘어가면 제외해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때 이렇게 평균 14구멍. 그래서 4개 주간. 그러니까 11월 전체를 다 했어요. 왜냐면 11월 한 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4 months RTP 아닙니까? 그래서 노벰버 2020년. 그래서 지난주 체크한 것보다 이제 경주수가 늘어가지고 이제 이거 28일간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넣어서 이제 체크를 했는데,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환수율이 103.9%가 나왔어요. 적중률은 이제 47.6%가 나오고요. 그 평균 14구멍을 배팅한 거죠. 외국인도 막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배팅하는데, 왜 이제 그 배팅 수를 줄였어요. 그래서 외국인도 막다니 59% 나와요, 적중률이. 근데 여기서는 이제 47.6. 외국인도 막다니 나온 거는 여기 있죠. 이긴 날과 진 날의 비율이 59.4%. 59.4%. 이긴 날이 더 많았다는 얘기죠. 59.4% 많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배팅 건수들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6,200만 원씩 배팅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면은 배팅 수가 많으니까 60% 정도 적중을 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배팅 수를 14구멍으로 줄여 66구멍, 평균 66구멍인데 12마리일 때, 이 14구멍이면은 엄청 적게 배팅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도 이제 적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우수하다는 그런 얘기죠. 이 방법이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획득 배당은 이날 종합하면 1237.8. 요 날이 아니라 요 주예요. 그러니까 11개, 12개 경주씩 하지 않습니까? 일요일 날 11개, 토요일 날 12경주. 그 요때 21월 28일은 경주수가 줄었어요. 이게 뭐 20% 배팅, 30% 하나 이제 여기서 10% 20% 배팅으로 줄어서 경주수가 7, 8경주밖에 안 됩니다. 요거 7경주, 8경주. 그래서 이때는 또 14마리가 또 있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고 14마리 들은 것들은 이게 아예 계상을 하지 않는 게 낫다 해서 뺐습니다. 그 14마리를 전부 다 고려를 할 수가 없어서 약간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하여튼 빼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총 84개 경주 중에서 1237.8배를 얻었어요. 근데 배팅은 어떻게 했냐? 하나씩 배팅해서 14개, 평균 14개 경주당 그렇게 하면 1191. 이게 각 주간 배팅한 수예요. 배팅 수 지난번에 뭐 80개 해가지고 저건데 이거 4배나 더 많은 거예요. 배팅 수가. 그 대신 이제 100배 이상도 이제 여기서 고려를 합니다. 자, 그리고 환수율을 주간별로 체크하면 이렇게 128서부터 해서 적을 때는 이제 49점, 많을 때는 184. 그래서 평균 103.9%, 전체가 103.9%. 요거로 나누면 103.9%가 나와요. 예. 그리고 히트 적중률은 이제 47.6%. 그러니까 40에서 5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왜냐면 14마리도 있고 좀 어려운 편성들이 상당히 많고 해서 이 기간 동안의 종합지, 예상지들의 성적을 보면 60도 안 돼요. 환수율이. 5도 했는데도 60도 안 되고 말이지. 그래요. 4도도 더 마찬가지. 그래서 50, 60% 환수율밖에 안 돼. 보통은 이제, 최소한 이제 70 이상 80까지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번 기간 중에는 깜깜이 경마다 아무 정보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뛰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성적이 좀 저조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게 이겼어요. 자, 그러면 검증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진짜 맞는지. 지금 내가 프로그램을 한 거, 요 조건은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측 배당률, 그러니까 실제 배당률은 요 가상 인기를 실제 배당률로 보는 거예요. 실제 배당률이 예측 배당률보다 클 것. 그러니까 배당률이 앞에 거 해야 돼. 예측 배당률이 적어야 돼. 그러면 예측 배당률이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 큰 것에 베팅하라 그랬으니까 그런 식으로 조건을 걸었고, 그 다음에 양쪽 배당률이 보통 100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양쪽 모두 100배 이상. 그리고 이제 요 조건을 여기다가 넣습니다. 몇 배 이렇게 해서 카팅해서 제일 최저값을 이제 어느 정도 구해서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그 양측 배당이 동일할 경우는 베팅을 하는 거고, 출조지수 7도 미만 13도 이상은 베팅을 생략한다. 아까 13번, 13도 이렇게 나왔는데 그건 뭐 전부 다 생략할 수는 없어서 그냥 넣었습니다. 조건별로 넣은 거죠. 연중 평균 배당의 현재 적은 5, 6, 9, 10 4개 다른 배팅을 생략한다. 왜냐? 이때는 저배당이 배당이 적으면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배팅 수가 많은데 나온 배당이 적은데, 예를 들어서 평균 배당이 14인데 14 밑으로 떨어지는 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행히 100배 이상을 안 하고 전부 다 고려했을 때 평균 배당이 33배거든요. 그런데 중앙값을 따져보면 10배예요. 10배. 9.9배, 10배. 중앙값. 배당을 쭉 일렬로 나열했을 때 그 중간 50% 되는 그 중간 지점을 중앙값이라 메디안이라고 그러거든요. 평균보다 더 정확하죠. 평균은 여러 개 20배, 30배 나오다가 한 번 10,000배짜리, 1,000배짜리 막 이렇게 나오면은 평균 배당이 훨씬 확 뛰잖아요. 그런 이제 불균형 지점을 편차를 좀 적절히 고려하면 이제 메디안이 되는 거예요. 메디안. 그래서 메디안하고 평균값이 같으면 편차가 같을 때, 이런 경우는 메디안 값하고 평균 값이 똑같이죠. 그래서 편차가 좀 적으면은 평균 배당이나 중앙 배당이나 똑같은, 메디안이 중앙이라는 것이거든요. 중앙 값이거든요. 똑같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보통 이제 메디안을 많이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평균 배당을 고려하지만 일반인들은
통계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메디안을 주로 사용하죠. 자, 그래서 이제 특별히 저배당으로 판단되는 날은 이제 베팅을 생략. 요게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요게 좀 이게 이제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그런 걸 기준을 많이 만들어 놔야겠죠. 사주 통계에서도 이 확실하게 맞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대체적으로 맞는 그런 정도 수준이에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다량 구매 시스템 저배당 위주로 나오면 이길 수 없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이 5, 6, 9, 10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저배당으로 판단된 날 이런 것을 고려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평균 배당이 높아야 수익이 더 커집니다. 외국인 도박된 사례가 그래요. 그리고 외국인 도박된 사례는 전 세계의 시스템 베팅의 사례나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거든요. 외국인 도박단이요. 쌍승식 베팅은 복승식을 쌍조. 쌍조로 베팅. 쌍조로 그냥 베팅한다. 그러니까 몇 대 몇으로 분할하지 않고 쌍조. 그냥 모르니까. 그러니까 10,000원짜리 복승식 베팅하는 것을 쌍식 5,000원짜리 양쪽 선후로다가 똑같이 베팅하면 들어가는 금액이 다 똑같아요. 그러나 찾는 금액이 달라지겠죠. 그때 손해냐 이익이냐 같으냐 뭐 이런 걸 따져볼 때 이익이더라. 10% 이익이 나옵니다. 10% 이익. 그러니까 이건 비밀스러운 얘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 이것도 모르고 어떻게 경마를 하느냐. 이게 지금 모르는 사람 천지거든요. 아는 사람은 0.1%도 안 될 거예요. 쌍승식으로 베팅하면 복승식 베팅보다 이익이다. 근데 조건이 좀 거기에 있어요. 이게 인기 1위 축이 아닐 경우, 이런 경우로. 그래서 요것을 한번 볼까요? 요걸 보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로 다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사한 게 복승식 전부 사면 이 배당 합이 얼마나 나오냐면 이때 15,715개 경주를 계산을 했을 때 이게 이제 뭐 2020년 초가 될 거예요. 이쪽까지 2019년 말 정도 계산을 해서 한 건데, 자, 이때에 이 전부 536,844 요게 나왔어요. 요게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쌍승식으로 샀을 때 쌍조로다가 그러니까 반으로 자른 거예요. 그랬을 경우는 630,199가 나왔어요. 그럼 얼마예요? 117.4%예요. 물론 이 중에는 이 고배당 살 수 없는 배당이 그게 커서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효과를 감하면 110%는 된다. 그럼 10% 향상 효과예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여러 가지 각도로 이제 조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EP1도 있지만은 이것은 한 20개 정도의 파일로다가 전부 연산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10% 정도의 차이가 나더라 하는 거예요. 자, EP6, 7, 8. 이거 분할 비율, 이건 분할 비율 계산한 거고요. 어떻게 하면 적절한가 그걸 계산한 거고, 여기 보면 127.5%. 이거 잘하면 27.5%까지도 향상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건 특수한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경우가 이렇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7 보면은 왼쪽 어디만 나오냐? 퍼센트가 왜 안 나오지? 요건 안 나오는가 봅니다. 7, 6을 한번 봅시다. 6도 안 나오겠는데, 비율, 여기 또 123.5. 그러니까 보통 20%를 올리고 잘하면, 잘 못하고 그냥 평범하게 쌍조로 사면은 10%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이게 12짜리인데요. 물론 이제 12짜리도 있고 11짜리, 12짜리 다 있어요. 근데 12짜리 한번 봅시다. 중앙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요. 요거는 무조건 쌍조로 하면 이기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기는 거고, 요 이게 7이니 6, 8이니 뭐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은 요 계산을 좀 계산해보나마나 이거는 이제 앞쪽이 이제 비율이 많이 나왔다는 그런 얘기고요. 여기다 배당을 다 곱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기는지 지는지 RTP가 이제 계산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는 RTP 계산 안 했지만 요 하나를 이제 더 여기다 써야 되지만, 근데 요 5에서 6, 0.5에서 0.6 사이들은 전부 다 이 저기에요. 거의 쌍주로 삼으면 이기는 부분입니다. 여기 뭐 이런 거 5에서 6 정도는. 그런데 여기 뭡니까? 1 인기 1위축 1, 2, 1, 3, 1, 4, 1로 해서 1등까지는 어떻습니까? 전부 6, 7 막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선에, 그러니까 앞머리, 그러니까 먼저 이제 인기가 이 상위 부분 그것을 이제 축으로 한 그런 경우에 선으로 배팅을 하는 그런 쪽에 치중이 돼 있어요. 사람들 이렇게. 그러니까 0.75, 0.75. 그러니까 선 후의 비율이 0.75 대 0.25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이런 패턴이고, 그 다음에 이 패턴. 그러니까 유령마 하나 있을 때는 그렇게 되고, 유령마 2개 있을 때는 이렇게 되고, 3개 있을 때, 4개 이상일 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0.6이 대체적으로 넘어요. 예? 이건 이제 특수한 유령마 하나니까 이렇게 선에다 비중이 많이 배팅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만은, 대체적으로 볼 때 0.6에서 7 사이에요, 인기율이. 그래서 이 옷은 이기는 구멍이 거의 없다. 조사해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2위부터 시작하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인기 2위 축을 빼고서 1위 축만 빼고는 전부 다 쌍주로 배팅하면은 이긴다. 얼마? 10% 이득을 챙긴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각도에서 조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배당 검증 요거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자 이렇게, 자 저배당이 이렇게 보이는 경주는 배팅 안 하거나, 요건 요것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건 좀 더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도박단 성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서울이 105%, 부산이 108%, 제주가 124%에서 이 제주가 제일 높아요. 제주 배당판이 평균 배당이 훨씬 높아요. 왜냐면 출주도 쓰는 말이지 서울, 부산보다 훨씬 적은데 배당은 더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 기록으로 다 체크가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말 상태 이게 더 중요하고, 거기에 그 야리조라든가 마방의 특성들 뭐 이런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승부를 하고 뭐 나눠 먹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제주 배당판은 말이 경마가 아니에요. 예.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는 그 외국인 도박단의 경우는 더 많은 이득을 챙겨갔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제주 경마만 없으면은 이 외국인 도박단도 서울, 부산에서 이렇게 성적이 적기 때문에 큰 이득을 내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서울, 이게 평균에서 110%거든요. 서울은 105%예요. 저희 파이의 그 개발 프로그램은 서울만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 서울 경마에 베팅한 그 승식별 차이는 연승만 지고 다른 건 다 이기는데, 이게 여기 쌍승 같은 경우는 102.42%, 이게 적었다. 이게 연승식은 사람들이 너무 과잉평가해서 배당판에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승은 이렇게 적게 나온 거예요. 연승은 고배당에 너무 배팅을 많이 해, 사람들이. 그냥 돈질을 거기다 하니까 이게 배당이 왜곡되는 현상이 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잘못된 그런 배당들이 많이 나와서 여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연승이 유리하고 뭐 어쩌고 막 이래 해도 배당이 형성된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아마 연승이 뭐 확률이 법정 환급률이 뭐 80%니 단승도 80%니 그거 다 소용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배당을 형성했느냐,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이 그냥 쫙 깔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노인들이 가서 연승 고배당에다 다 깔아놓은 거야. 그게 사람들 생각이 비슷한 거야. 맞추긴 해야 돼갖고 제일 쉬운 게 연승인데, 연승 그냥 1.1배당 배팅하는 것보다 고배당 들어올 확률이 높으니까 그쪽에다 넣은 거야. 그러다 서로 다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거기다 돈질을 많이 한 거지. 배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배당을 깎아먹은 거야. 많이 깎아먹어서 연승식은 인기 8위 이상은 절대로 배팅해서는 안 돼. 거긴 하여튼 절반 이상 깎아먹어가지고 형편없이 많이 깎아먹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진다 이게. 그래서 이 배당차로 이기는 부분이 연승에서 성적이 적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쌍승 부분 102.42%. 얘네들은 말이죠. 예, 이거 쌍승 기대값을 모르고 있어. 요 앞에서 설명했던 쌍승이 쌍조로 베팅하면 10% 이익이 생긴다는 그거. 그러니까 쌍승식은 이 복승식과 연계돼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복승은 복승대로, 쌍승은 쌍승대로 만드니까 이 쌍승은 배당판이 왜곡 현상이 크거든요. 왜곡 현상이 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왜곡 현상이 되냐면 자료도 부정확해요. 이게 2배거든요. 복승하고 쌍승은 구멍수가 2개고 그 자료도 쌍승은 복승보다도 더 훨씬 적어요. 왜냐면 복승보다 쌍승이 훨씬 낮게, 2에 나왔고요. 그래서 평균 통계량 뭐 이런 게 패턴도 분류할 수가 없는 정도로의 자료수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예. 패턴은 최소한도 출수도 수별로도 구분해야 돼요. 왜냐면 출수도 수에 따라 쌍승식 배당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복승 배당도 마찬가지 달라지지만은 출주도 수로 8, 7, 8, 9, 10 이렇게 나눠주면은 벌써 그게 1000개가 10개로 나누면 100개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패턴을 또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4개로 나누는데 그렇게 되면 아니 자료수가 엄청 줄어들어 가지고요.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값이 돼버려요. 그래서 쌍승이 그런 결과가 나와서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쌍승은 이거 승리법을 만드는 그런 방법이 독특한 파이팅이 사용하는 방법을 만들면 돼요. 예, 이건 바로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복승을 쌍승으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쌍조로 사든가 거기에 비율로 하게 되면 127%까지 아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로 복승에 비해서 127%예요. 그러니까 복승이 어떻게 되냐면 복승이 73이니까 거기에 127%니까 100% 간당한다 하겠네요. 예,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100% 간다면 본전 정도 되는 거죠. 예. 쌍승만 배당하게 되면 크게 잃지 않는다. 경마에서 쌍승. 그 대신 인기 1위 추구는 사지 말아요. 쌍승으로 사지 말고 차라리 그건 복승으로 사라. 복승으로. 예. 인기 1위 추기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3, 7위 사고 싶은데 3위 인기 1위야. 아, 그건 하지 말아요. 예. 근데 거꾸로 7, 3은 돼요. 예. 7, 3을 사면 그건 돼요. 인기 1위 선이 앞에 인기 1위가 나오면 안 된다. 예. 뒤에 나오는 건 괜찮아요. 인기 1위가. 예. 그런 식으로 이것을 적용을 안 해서 모르고 있다. 그게 기대값이거든요. 예. 다음 시간에 이 기대값의 복권과 연결해서 한번 제가 조사한 자료가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건 예고편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긴 날이 진날 비율하고 비교할 때 59.4%. 원래 맨 처음에 했을 때는 48%인데 이 자료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예. 이긴 날과 진날 비율이 이긴 날이 더 많았어요. 9.4%나 더 많았어요. 여기 이제 절반 이하다. 2%가 좀 적었다 그랬는데 이것이 최신의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베팅한 게 7억 1,800만 원. 그 다음에 한 경기 베팅이 6,200만 원씩 베팅을 했어요. 예. 그리고 한국권, 발매권, 요거지 발매권하고 한국권 나눈 거 그런 비율. 무슨 말이죠? 발매권 수는 이제 요건 이제 왜 적어놨냐면요. 예. 얼마나 많이 베팅했느냐를 보려고. 예. 몇 구멍이나 베팅을 했느냐. 이 같은 경우는 14구멍 베팅했다 그랬죠? 아까 평균 14구멍. 예. 그리고 먼저 번에 그 할 때는 뭐 평균 뭐 7개 베팅했는데 6개. 여기는 한 2배 내지 3배가 많군요. 이번에 베팅한 베팅 수가. 자, 그렇게 해서 베팅을 했을 때 외국인 도박단하고 이제 비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자별로 다 이렇게 전부 다 뽑았어요. 그리고 아까 종합적으로는 미리 말씀드렸죠. 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어찌서 이렇게 근거가 이렇게 이런 자료가 나왔느냐 그 근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바로 이어서요. 지금 11월 8일 일요일이에요. 11월 8일. 이거 11월 7일 걸로 한번 볼까요? 네, 11월 7일 거. 11월 7일 거. 자. 자,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떴죠? 네. 프로그램 떴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11월 7일 토요일 일경주를 딱 누르고요. 예. 여기에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다 돼 있어요. 완료됐어. 가상인기도를 누르고 배당률은 그대로 놔두고요. 배당률 크기로 봅니다. 지난번에는 확률로 크기로 했는데 배당률 그대로 놔두고 가상인기도하고 가상인기도가 얼마야? 가상인기도 딱 보면 얘가 뭐가 들어왔는지 보십시오. 자, 11월 7일 일경주 1012가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1012의 가상인기도 얼마입니까? 4.0이죠? 예. 그리고 여기에 시스템 예상은 얼마입니까? 1012 8.3이죠? 예, 8.3. 그게 적혀진 거예요. 4.0, 8.3. 그래서 요 놈이 적어야 이긴 겁니다. 요 놈보다 요 놈이 적어야 이긴 거야. 그리고 요거 지금 요 놈이 크잖아요. 그래서 못 이겼어요. 예? 러스트가 졌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배팅 구멍수는 얼마냐? 딱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다 씌우면 돼요. 세문. 여기서 나온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여기 써 있는 것만 배팅하면 되는 거예요. 12개죠? 예. 그러면 12개라고 카운트를 하고 이건 졌다 얘기예요. 차이값이 안 나와요. 12, 10, 12가 여기인데 차이값이 없잖아요. 없는 것은 뭐냐면 이건 배팅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졌잖아요. 안 했기 때문에 못 먹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경주 봅시다. 이경주 7호. 예. 자, 여기서 이경주를 선택해 가지고 자, 이제 7호잖아요. 7호. 가상인기부터 눌러요. 그러면 여기 뭐야? 7호잖아요. 7호. 36.1 맞나요? 예, 36.1이죠. 그 다음에 예측 퍼 요거 이제 시스템 예상을 딱 눌러요. 그리고 그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7호죠. 7호 21.8 그러면 이게 예측이 적잖아요. 그럼 얼마나 차이가 났느냐? 차이값에 숫자가 들어가면 적중한대요. 자, 차이값에 숫자가 들어갔느냐? 7호 여기 숫자가 들어갔죠? 14.3 그죠? 14.3 5775 예? 여기 14.3 요거는 말이에요. 적중한 거예요. 여기 차이가 생기면 적중한 거예요. 차이값이 없는 거는 진 거예요. 예. 적중을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차이값이 있잖아요. 요거에서 요걸 빼봐요. 14.3 나오지. 요거에서 요거 빼면 그 차이값이 이 배당 차이값이거든요. 배당 차이값이 이렇게 나와야만 그 배팅을 한 것이고 그 배팅이 인정이 돼서 적중이 된 거죠. 예. 그럼 12.4 이렇게 하면 배팅 구멍수가 나오잖아요. 이거 배팅 구멍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18개나 배팅했네요. 자, 18개 배팅 적었죠? 예. 그래서 승리를 했고 얼마나 이겼느냐? 8.6배나 이겼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요 자체로 보면 이제 손해죠. 예. 어떤 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조율을 해서 이 배팅 크기로 이렇게 항상 이기게끔 이렇게 배팅 수를 이제 조절하면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승리 그 비율이 더 높아질 거예요. 자, 그러시고 다음에 84 삼경주는 84 삼경주에 딱 눌리고 가상인기도에 84 82.6 자 82.6 그 다음에 예측사는 여기 예측 4잖아요 4에는 84 48 5.8 자 5.8 그럼 82.6 5.8 차이가 76.8 나오나요? 자 84 4 5 6 7 8 76.8 나왔죠? 네, 그럼 이거 개수가 얼마냐면 이 개수 세면 17개고 76.8 차이 났으니까 20.5배당을 먹은 거예요. 이게 이긴 거잖아요. 네. 그리고 4경주 여기까지만 해봅시다. 18 4경주는 18 4경주를 따닥 해서 가상인기도 18 146.6이 나왔죠? 146.6 그 다음에 시스템 예상을 눌렀어요. 시스템 예상을 누르면 18 16.4 나왔죠? 16.4 그럼 차이가 얼마냐? 차이를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서 차이를 눌러보면
18이 얼마 나왔나요? 18에 130.2가 나왔죠. 숫자가 써져야 되겠습니다. 숫자가 여기 숫자가 써지면 예? 여기 숫자가 쓰여진 곳을 베팅한 곳이에요. 이거 다 베팅한 거란 말이에요. 이 베팅한 곳에 요것이 맞았잖아요. 예. 그 18 여기 18이잖아요. 그것은 전체에 16개인데 이걸 다시 하면 16개인데 130주면 6.6배를 맞았다. 이런 식으로 전부 체크된 거예요.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 11월 7, 8일 날은 이 128.9%의 환수율이 나온다는 거예요. 총 452.3배를 얻었고 총 베팅 경우 금액은 351. 네? 이를 베팅했고요. 그래서 23개 중에서 13개를 적중을 해서 13개 경주를 적중해서 56.5%의 적중률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103.9%가 나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얘기는 뭡니까? 정말 깜짝 놀랄 얘기죠. 예.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예상 종합지 같은 거 50%, 60% 환수율밖에 안 나와요. 예. 그런데 이거는 그거 하고 전혀 정보도 안 보고 그냥 바로 배당파만 보고 말도 안 보고 뭐 이런 그냥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배당판 차의 공략법은 우연성의 도박이 아니라 필연적 과학적 투자. 그러니까 이 도박의 조건이 뭡니까? 첫 번째 현금, 두 번째 우연성, 세 번째는 뭐예요? 현금의 양이에요. 이게 도박죄를 평가하는 그런 구성요소예요. 법률 구성요소. 그러니까 우연성이 확률이잖아요. 우연성이 아니라면 도박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 노력을 해서 얻은 거, 그 투자 뭐 이런 것들은 도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연성이 도박이 아니라 필연적 과학적 투자법이다. 이거 과학적으로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당판 논문을 보고 논문에서 수많은 석학들이 논문을 발표해서 이기는 방법은 뭐다. 다니엘 커너먼 행동경제학 창시자 그 프로스펙트 이론에서 노벨상 수상한 사람이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해가지고 그 사람 노벨상 받았는데 배당판에는 과잉평가되고 저평가된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 사람들의 행동은 확률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추적을 해서 이길 수가 있다. 이거는 수학적, 과학적으로 이긴 거사. 이건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야. 계산을 해서 이긴 거야. 개발을 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그렇게 이기고 그것은 여기서만 제시하는 그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있고 일본의 사례도 있고 우리나라 외국인도 봤던 사례도 있고 바로 그 방법으로 이긴 것이다. 이게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승리 사례가 있으며 미국의 경우 시스템 베팅, 이거 템자인데 잘못 썼습니다. 시스템 프로그래밍 베팅이 전 매출에 지금 오타가 많아. 전 매출의 20%를 차지할 만큼 신뢰성이 있으며 미국에서는 프로그래밍 베팅이 전 매출의 20%예요. 5분의 1이 시스템 베팅으로 이루어졌어. 그 사람들이 그 대결해가지고 이기겠습니까? 기계한테 인공지능 대결해서 전부 인공지능이 이겼는데 알파고뿐만이 아니라 전부 그랬는데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걸 개발을 빨리 해야 돼요. 그래야 어깨를 견주지. 수많은 외국인 그 시스템 베팅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몰래 가서 다 지금 다 베팅해서 돈 다 가져갑니다. 그건 지금 드러난 것만 외국인도 어떤 신문 보도에 나온 것이지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왜 전 세계가 20%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한폐렴도 전 세계로 다 퍼진 것처럼 이렇게 지금 전 세계 20%나 여기 있는데 안 퍼지겠습니까? 우리나라에 퍼졌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 매출의 7위입니다. 1위가 저 일본이에요. 영국이 종주국이긴 하지만 영국, 호주, 홍콩보다도 훨씬 많은 베팅액, 그것은 매출이 제일 큰 것은 큰 나라는 일본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나라 중에 우리나라는 경마 후진국이긴 하지만 매출 7위예요. 매출 7위. IFHA 국제 경마 거기에서 국제 경마 협회인가? 거기에서 이제 그 제시한 그런 통계 자료가 있어요. 예. 제가 10년 전에도 여기 올리고 네이버에도 올리고 막 그랬습니다. 네이버 뭐죠? 블로그. 예. 그래서 20%를 차지할 만큼 신뢰성이 있으면 인공지능 기술을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더욱 향상 개발되고 있는 중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 테스트의 경우는 지금 파이팅이 확률 시뮬레이터를 개발해서 배당판 차이법으로 이기는다고 주장하면서 그걸 프로그램화해서 이렇게 확률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서 가동을 한 결과 이런 식으로 차이법을 이제 구현을 한 거죠.
구현한 결과 어떻게 돼요? 예. 비록 자료수는 적지만 훗날 최소한 3개월 300개 이상 돼야 돼. 지금 원래 84개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크게 단정할 수는 없어. 이렇게 어렴풋이 이게 되는구나 정도만 느끼면 돼요. 예, 된다 이거 이만큼 이겼으니까 플러스 값이 나왔으니까. 딴 데는 지금 50% 60%밖에 안 되는데 지금 어느 예상지에서도 다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사람이 추리한 건. 근데 얘는 추리도 안 했는데 바로 배당반 차이로만 공략했는데 100%가 넘었어. 예,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록 실제 배당판을 통한 베팅이 아니더라도 단지 가상인기도 예측. 예, 요 가상인기도. 지금 이 파이팅이 만든 인기도예요, 이거는. 응? 가상인기도 조금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상관계수 얼마 해가지고 상당히 높은 그런 가상인기도를 개발을 해놨다고. 그래서 그걸로 사용해가지고 예측 배당에 대해 공략을 해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하는 거야. 지금 입증되었잖아요. 예, 입증되었는데, 예. 그래서 실제 배당판 없이도 이긴다는 사실은 기술의 승리임과 동시에 기술의 승리, 예, 그죠? 그 기술이에요. 가상인기도 이거 만들어내는 기술, 이거 아무나 못 만들어요. 인공지능 그 기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코딩 능력도 있어야 되고 시뮬레이션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인공지능이 삼위일체가 있고 그 다음에 경마도 잘 알아야 되고요. 네 가지가 다 맞아야 된다고요. 예. 그리고 연구를 오래 해왔어야 돼.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5가지죠. 5가지 조건이 갖춰져야만 이런 기술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 기술의 승리인과 동시에 자원과 비용을 절약한다. 왜냐면은 현장에 가서 베팅을 하는데 그때 그 짧은 시간 내에 배당판을 보고서 배당판 요동치는데도 그냥 그거 보고서 몇 시 몇 분에 확정이 될지 그걸 또 따져가지고 말이지 민감하게 해서 그 사람들 알바들 많이 써가지고 그 구매를 하는 거야. 막건 구매를. 그거 뭐 비용과 그 번거로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원, 비용 이런 것들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팅의 간편성. 이거 얼마나 간편해. 미리 다 알고 있어. 출마표가 딱 뜨면 이 프로그램 프로그램 이것이 가동이 돼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배당판까지 딱 나오잖아. 출마표 나오면 바로 이제 그 다음날 나와요. 왜냐면 6시간 동안 데이터베이스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왜 16시간이냐. 보통 한 5, 6분이면 나오는 거 아니냐. 보통 그래요. 근데 이거는 지금 10,000개 파일이라고 그랬죠. 예.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그걸 전부 다 업데이트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만 개의 그 확률을 뽑습니다. 예. 이 인덱스만 해도, 그러니까 지수죠. 이런 지수들, 이런 확률 지수 등등 해가지고 지수들이 수백 개가 있어요. 예, 수백 개가 있고 그것이 다 연산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뭐 판별 분석을 한다든지, 회귀 분석을 한다든지, 상관 분석을 한다든지, 통계적인 기법들이 다 거기에 사용되고요. 예, 머신러닝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쓰고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해서 전 세계 확률 개발자가 바라고 있는 희망사항으로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딴 사람들도 이걸 만들고 싶어 해. 그러나 기술이 모자라. 응? 그래서 지금까지 안 됐어. 근데 여기 한국에서는 자랑스럽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초가 돼가지고 더욱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다만 향후 베팅의 최적성을 연구 고려하고 승식의 다양화를 도모하면 더욱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예. 자, 요거 아까 요 참고 파일 요 2가지 있어요. 승식. 이 쌍승식을 얘기를 했어요. 쌍승식. 예. 그래서 요 쌍승식은 만일 쌍승식으로 확장 베팅하면 환수율 약 110%, 크게는 이제 17.4% 이상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승식은 사람들이 잘 판단하지 못하여 배당의 저평가 왜곡 현상이 크기 때문에 요 쌍승식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식은 지금 다 잊어먹고 쌍승식 말하면 돼. 쌍식. 그러니까 복승식 싼 걸 쌍승식으로 쌍조로 사. 단 인기 1위가 선으로 나오는 축. 그러니까 인기 1위, 3위, 1위, 2위. 1위가 앞에 나오는 거는 사지 말아야 해요. 그거는 이제 아예 사지 말든가 아니면 복승식으로 하든가 그래야 돼요. 그거 아닌 거. 1위가 뒤에 가든가 1위가 아예 없는 거. 인기 2, 3위, 2, 4, 2, 3, 4, 3, 5. 그 다음에 인기 1위가 뒤에 3, 1, 2, 1, 4, 1 뭐 이런 식으로 인기 1위가 2개 있는 거. 뒤에가 있는 거. 후착이라고 그러죠. 후착. 인기 1위가 후착인 거. 예, 선착이면 안 돼요. 그건 사지 말아요. 그건 이익이 안 남아요. 오히려 손해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에 과잉평가되세요. 그놈이 바로 뒤에
그놈만큼 이 뒤에 잘못된 것들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놈을 사면 안 되는 거죠. 손해 보는 걸 사면 안 되죠. 그 손해만큼 이익을 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배당의 저평가가 왜곡 현상이 크기 때문에 이 상승식을 추천한다는 거예요. 상승식을 그냥 사기만 하면은 바로 10% 향상이 된다. 그럼 여기에 103.9%면 113.9%가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숭아 상승식을 다 구매를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다른 방법은 모두 지는데, 요즘 시기는 더욱 그렇다. 요즘에는 깜깜이 경마야. 정보가 확실치 않아. 그리고 정보가 쌓여있지 않아. 8개월 동안 쉬었어. 그래서 유관폐렴 때문에 쉬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는 좀 더 어려워서 누구나 예상지 회사뿐만 아니라 예상가, 그 다음에 일반 베팅자들들 전부 어려운 시기다. 보통 환수율이 10 내지 20%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보통 그때 한 70% 나온다면, 평균 70% 나온다면 이번에는 50, 60밖에 안 나오는 그런 시기에 이렇게 103%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다른 방법 모두 지는데 배당차익 공략법이 이긴다는 것이 신기하지 아니한가 하는 이것이 결론입니다. 신기하죠? 이거 신기한 거 못 느끼는 사람은 여기 들어와서 이제 그 동영상을 볼 필요가 없어요. 보지 말고 딴 거 하시라니까. 다른 사람 그 예상가 거기에 글을 올리고 그 예상가의 동영상을 보세요. 여기를 오지 마시라고. 신기한 걸 느껴야 돼. 이게 뭔가가 지금 뇌리 속에서 뭔가 히트, 이런 파이팅이 이렇게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걸 얻어야 돼. 하나를 가르쳐 주면 10개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늘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